야,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은 하셨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념 없는 짓을 저질렀네요. 파우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상범, 이 인간이 KBS 사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임명 강행입니다. 벌써 31번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아무리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임명 강행에 거부권 남발에 그냥 자기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딴 인간이 대통령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을 수 있냐? 그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욕하고 야당 대표 그렇게 무시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게 만드냐?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을 이 디올백을 조그만한 파우치라면서 말장난을 해서 오죽하면은 막내부터 국장급까지 KBS 안에서 495명이나 성명을 냈던 거 아닙니까? 염치를 안다면 네 스스로 멈춰라.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런 것도 아랑곳 않고 오직 자기의 안위, 자기의 출세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바로 저 박장범 같은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은 광복절에 기미가요 논란이 터졌던 박민을 저걸로 밀어내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요. 동아일보에서 오늘 새벽에 이런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선 때 3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대질 조사에서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 이거 반드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거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와 연결돼 있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자칭 보수 정치인들 이번에 전부 다 종말을 맞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야 검찰을 개혁하든 사법부를 개혁하든 언론을 개혁하든 기재부를 개혁하든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에 또 이런 단독 보도가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새벽에 나왔는데 황금폰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 명태균이란 인간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를 믿고 겁대가리를 상실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실과 검찰을 상대로 자기의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핸드폰을 그때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협상을 해달란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드러난 건데 야, 아니 얼마나 저렇게 개념이 없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겠죠.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 떡하니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핸드폰 터지면 니네가 죽는 거야. 사실상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기간을 포함해서 19년 9월부터 무려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핸드폰 안에 윤석열,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그 자칭 보수 유력 정치인들 관련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음에 뭐 김종인,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은 저거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려 했지만 지금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결코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구속하지 않고 매달 생활비까지 달라고 했답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협상이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떠벌릴 수 있게 계속 냅두냐고요. 지금 명태균이라는 인간이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협상인에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워낙 비정상적이라서 그렇지 일반적인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막 여기저기 허세 부리고 다니고 기자들 막 우르르 몰려다니게 만들고 자기의 입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도 몇 달을 그렇게 떠들게 만들고 이럴 수 있었겠냐고요. 결국에는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죄다 얽혀 있으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자기들 피해가기에만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명태균이 이렇게 터지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준석, 윤상현 이런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히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던 카톡 대화도 지금 복원이 돼서 분석 중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창원지검을 비롯한 검찰 자체에 불신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각에서는 뭐 창원지검 안에서도 용산의 편에 서야 된다. 아니다. 그러다 다 죽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손끝 하나라도, 이 털끝 하나라도 그 건드리면서 이 증거에 조작을 하려다가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거리로 나서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양아치라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슨 협상 타령을 하고 있냐, 당장 처벌해라, 이런 얘기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는 여전히 개념 없이 입을 마구잡이로 털고 있는데요. 청개구리 윤석열이라면서 명태균 사장이 얘기하면 말 듣더라, 꼬박꼬박 사장 타령하면서 자기야말로 태균기 부대의 선봉장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온라인에서는 펜코 대통령하고 오프라인에선 태균기 부대 선봉장으로 나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론 보정이네, 무슨 뭐 선의의 조언이네, 성적표 조작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비유를 하고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는데, 결국 이준석 씨도 여기서 결코 그냥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준석, 김종인, 지상욱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상당했다는 건데, 요 이준석 씨 관련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장난을 하고 자기 빠져나갈 구석 찾고 막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자세히 이준석 씨 관련한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소연 씨가 지금 이준석 씨의 거의 담당의 일진을 넘어서서 아예 전담 마크를 하고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입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똥개의 큰 그림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복날 얘기까지 하면서 검찰 솥에서 팔팔 끓여지고 푹 삶아져가지고 수육과 보신탕이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참고로 이 김소연 씨가 등판한 이후로 이준석 씨도 다급한 마음에 막 무리수도 두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얘기까지 얼마든지 막 뒤집어 버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위기 극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일 생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날아간 사람이 있죠. 아마 다른 유력 정치인들 중에 가장 먼저 망하게 생겼다고 보이는 오세훈 씨. 지금 최측근이 강혜경 씨한테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모 씨, 그 제주 별장에 김종인 씨랑 사진 올렸던 그 스폰서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요. 3,300만 원을 강혜경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처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나는 취급 안 했다, 그냥 한번 본 게 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지금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이렇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우려해서 미래한국연구소 계좌가 아니라 강혜경 씨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입금 내역까지 공개가 된 마당에 어쩜 저렇게 낯빛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타임라인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비공표 여론조사 기간 동안 돈이 막 들어가고, 그리고 3월 23일 오세훈 단일화 확정된 이후에 500만원까지 입금했다는 이 시점까지 공개된 마당에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저 인간도 무슨 대통령 하고 싶다고 별의별 무리수를 남발했었는데 꿈 깨시길 바라고요. 심지어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건 아니었다, 요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13번이나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 전체라고 보기에 3,300만원은 적은 액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뭐 1억을 송금했다, 뭐 요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영희 변호사에 따르면 그 강혜경 씨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김 씨가 송금한 돈이 1억 원가량으로 보인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와 이 시점들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보이시다시피 오세훈도 감옥 가야 된다, 잘 가라, 멀리 못 나간다, 너도 끝이다 임마, 요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상현, 이준석, 홍준표 등등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세훈 측에서 아니 명태균하고 싸우고 관계 끊었다, 내가 무슨 여론조사를 봤냐, 그거 나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매불쇼에 정승재 작가가 또 사장 남천동에 전화 연결해서 그 작은 아버지의 주장으로
대히트를 치고, 그리고 어제 또 다른 방송에도 여기저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특히 왜 저렇게 즙을 짰는가에 대해서도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고도 김진태 씨도 막 울면서 막 덜덜 떨고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런 인간 이번에 정치 생명 다들 끊어놔야죠. 이건 명백히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농락한 인간들 아닙니까?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얽혔던 인간들, 결국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혜병 국정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됐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의장은 어제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내에 개문 발차하겠다, 한마디로 그냥 버스 출발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저들은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뒤늦게 아예 그냥 던져놓으면은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뒤늦게 이제 마지못해 협의하는 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국힘당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용산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을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특검 국면도 있는 거고요. 국정조사 국면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1월 27일까지 국조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 요런 얘기를 한 만큼 이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높일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지금 탄핵도 윤석열 탄핵을 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무책임한 그런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들 전부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카드를 놓고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꺼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 심평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한동훈 대표 때리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특징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거다, 요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인정과 의리를 칼날같이 끊어내고 이어서 그 칼을 바로 두 분의 목을 향해 겨누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윤석열이란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배신자입니다. 무능, 무개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배신자가 돼가지고 여기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지금 당장 붙어있는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를 몇 대를 후려치든 윤석열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멘토를 자처하던 심평씨도 한동훈 대표를 때리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 건에 대해서는 무관하니까 야 이제 나만 살아남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본인이 무슨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고 해도 결국에 돌아온 건 뭡니까? 응, 한동훈 드루킹,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런동은 했다가 그거 막 해명하는데 또 막 쩔쩔매고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지금 폭주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장예찬 씨가 한동훈 대표를 때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김소연 씨가 이준석 씨를 때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내부 분열이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다.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한동훈을 향해서 사설로 사실 밝힐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 이재명 대표만 얘기하게 해줘. 네, 이재명 대표 더 비난할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승전 이재명 타령을 한다는 게 너무 보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열받다가 이젠 열이 안 받는다니까요. 야, 참 애쓴다. 고생한다. 요런 생각으로 그냥 저걸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오나 싶었는데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걸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사건의 부당함도 우리가 계속 알릴 필요가 있는데 재판 과정에 대한 부당함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또 신진우한테 배당이 됩니까? 이게 신진우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그동안 무수히 많은 민주시민들이 했었는데 쌍방울 사건에 이어서 경기도 최근 무리한 증거도 없었던 법카 관련한 사건도 또 신진우 씨가 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 저기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게 보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또 여기에 기웃기웃대면서 서른 같은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 요 기회를 틈타가지고 자기네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요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거 말고는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다가 마이크를 쥐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재명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지금 저기에 쫄래쫄래 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추고 나 이렇게 합리적이다. 나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과연 정치를 민주당 안에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른 씨는 민주당도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당이라는 거죠. 무슨 지금 뭐 거기서 새로운 민주당이네 뭐네 막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저 발언의 의미가 있다고 마이크를 주는지 모르겠다. 요 정도로 그냥 처리하면 된다 보고요.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팩트는 뭡니까?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심지어 여론조사 공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43.6%가 나온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 17.3% 보이지도 않는 데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어제 대한민국 김치대전 이런 일상 중요한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경제인협회에서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상법 개정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충돌을 하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재명 대표님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 있죠. 합리적인 대화, 토론, 수용, 절충안 마련. 이게 이재명 대표님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업계와 투자자 측에 공개 토론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게 이재명 대표님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윤석열이란 인간은 이거에 대한 꿈도 못 꾸지 않습니까? 따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아니 자기가 이해도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포용력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어야 요런 이재명 대표님처럼 일을 처리하지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수 3,000명이 윤석열 퇴진에 이름을 내걸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정적인 키워드 그냥 다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붙이면 전부 맞아떨어집니다. 진짜 이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승만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자칭 보수정당 계열의 대통령을 전부 다 합치면 그게 이제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5시 반에 광화문 앞 대로에서 제4차 국민의 행동의 날이 열리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이 바쁘시더라도 다들 거리로 나오시는 만큼 꼭 못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주위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